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한국 사회를 뒤흔든 초대형 수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검이 통일교 핵심 시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는 속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색은 우리가 알던 통상적 절차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수사의 종착지는 가평 깊숙한 곳에 위치한 천정궁 내부였습니다. 외부에 거의 공개되지 않았던 그 공간에 문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수사팀이 마주한 장면은 충격이라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한학자 총재의 침실 금고가 열리는 순간 현금 다발이 쏟아졌습니다. 그 규모는 무려 280억 원 숫자만으로도 현실감이 사라지는 액수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현금의 상태였습니다. 모두 새것 그대로의 신권이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발행된 한국은행 관봉권이 그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구겨짐 하나 없는 지폐들은 누군가를 기다린 듯 완벽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보관용 자금이 의심을 강하게 남겼습니다. 마치 특정 목적, 특정 거래를 위해 준비된 자금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직접 확인한 이 현금 뭉치는 수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설명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불법 자금 권력과 종교의 연결고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정치와 사회를 뒤흔들 결정적 진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수사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종교단체 자금이 아니라 권력거래에 쓰인 불법 자금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돈 전액 몰수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통일교회 심장이 뚫린 겁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이라면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했던 그 말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을 쓴다면 법인격을 유지할 자격이 그 경고가 지금 현실이 된 겁니다. 당시엔 검토하라는 수준으로 들렸지만 이제는 집행이 시작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문체부는 이미 법리 검토를 끝냈습니다. 해산명령권은 정부 측 행정명령으로 바로 집행 280억 원 현금의 발견은 그 법 집행의 결정적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통일교회사는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사실상 확정 단계입니다. 280억의 금고는 그들의 종교제국이 어떻게 권력과 돈으로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현장의 단서입니다. 게다가 이 현금 중 일부는 정치권으로 흘러갔다는 진술까지 확보됐습니다. 한 학자가 쇼핑백에 현금 1억 원을 넣어 권성동에게 전달했다. 특검은 그 진술을 공식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권력과 불법 자금이 맞물린 구조의 붕괴 그 시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가 던져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설마 진짜로 해산까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해산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묻히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이비프리브 20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본부 가평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면서 였습니다. 그날 특검은 통일교회 중심부 한학자 총재의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건 단순한 금고가 아니라 권력의 심장부였습니다. 그 금고 속엔 현금 280억 원 국내 현금만 60억 달러로 환산하면 192억 원. 엔화까지 포함해 총합이 28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형태가 충격이었습니다. 낡은 돈이 아니라 2023년과 2024년에 찍힌 신권. 한국은행 띠지가 그대로 묶여 있었고 그중 일부는 은행에서 기업 대량 인출 시 사용하는 형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적 있는 자금 이동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현금 더미는 한학자의 옷방 금고와 침실 금고 두 곳에 나누어 보관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 단서가 등장합니다. 특검이 조사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총재가 쇼핑백에 현금 1억 원을 넣어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 진술은 이미 수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2022년 대선 직전 윤석열 후보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만난 그 평화 서밋 행사, 그 행사를 중계한 방송사가 TV조선이었고 편당 송출료가 1억 원이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럼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도대체 통일교의 돈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간 걸까? 통일교는 공식적으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로비 네트워크였습니다. 일본 신도들에게 강제 헌금을 받았고 그 돈은 한국으로 들어와 가평 천정궁을 거쳐 계열사 협회 포럼 형태로 세탁된 뒤 정치인, 방송사 그리고 특정 캠프로 흘러갔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이번에 드러난 280억 금고입니다. 여기서 나온 돈은 종교 헌금이라 주장하지만 헌금 이외 침실 금고 안에 달러 묶음으로 존재합니까? 왜 신권만 존재합니까? 그리고 왜 일부는 한국은행 납품 시기까지 일치합니까? 이건 누군가가 사용 시점을 맞춰 준비해둔 자금입니다. 즉, 움직이려던 돈입니다. 현재 특검은 수사 결과를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팀으로 이첩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움직였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 김규환 전 의원, 임종성 전 의원 그리고 천재수 전 장관 등 관련 인물 전원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통일교회 금고에서 나온 이 돈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불법 자금을 쓰는 종교단체의 정의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즉,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 해산명령이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히 형사사건이 아니라 행정명령의 근거가 되는 결정적 물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몰수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명령만으로 해산명령이 떨어지면 그 순간 통일교회 자산은 자동으로 국가 귀속 대상이 됩니다. 즉, 금고에 있던 280억 원은 증거물이 아니라 몰수 예정 자산입니다. 내부 관계자들은 모두 그 돈은 몰수될 것이다. 통일교는 이제 끝났다. 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히 종교를 해산시키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종교를 방패 삼아 권력과 돈을 주무르던 세력을 향해 법 위에 신은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된 지금 통일교회 붕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권력 질서의 전환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정명령이라는 즉시 효력을 택한 겁니다. 법원이 아니라 행정부의 명령으로 정리하겠다는 것, 그건 곧 시간 끌기로 진실을 덮어온 기득권의 패턴을 끊겠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TV조선. 그들은 언론이 아니라 통일교회 홍보 채널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대선 직전까지 TV조선은 통일교 주최 행사인 싱크탱크 2022 포럼과 월드서밋 평화서밋을 무려 6차례나 연속 중계했습니다. 편당 송출료만 1억 원. 그게 통일교가 방송사에 직접 지급한 광고비 명목의 돈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협찬이 아닙니다. 이건 방송 세탁 구조입니다. 종교단체의 자금이 방송사로 흘러들어가고 그 방송이 다시 권력을 미화하는 콘텐츠로 돌아오는 구조. 그 시기는 우연히도 윤석열 대선 직전 통일교는 그 무렵 미국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초청했고 그 행사에서 윤영호 통일교 부총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에서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이건 명백한 정치 발언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TV조선이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한학자 총재의 하늘의 뜻을 실현해야 한다는 연설도 펜스 부통령의 자유세계의 동맹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부 TV조선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송출됐습니다. 즉 통일교의 정치로비 종교포장 국제홍보까지 TV조선이 직접 중계해준 겁니다. 그 시점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통일교의 관계가 가장 은밀하게 움직이던 때였습니다. 평화서밋 현장은 윤석열이 펜스 전 부통령과 회동한 그 자리였고 통일교는 펜스 초청에 7억 원을 썼다는 진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즉 통일교는 정치인을 국제무대로 포장했고 TV조선은 그 포장을 뉴스 콘텐츠로 만들어 세탁한 것이죠. 그 결과 시청자들은 그걸 보수진영의 안보 행사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건 종교의 영역이 아닙니다. 언론이 권력을 위해 신의 이름을 빌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통일교의 돈이 흘러간 그 순간부터 TV조선은 언론이 아니라 카르텔의 일부가 된 겁니다. 지금 통일교의 금고가 열리고 그 자금의 흐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흐름 끝에는 정치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방송사 언론인 종교 권력 이 셋이 한 몸처럼 움직인 흔적이 있습니다. 결국 TV조선도 끝났습니다. 통일교의 돈으로 세워진 방송 권력의 입을 대신해온 방송 그들은 이제 법의 심판대 위로 함께 올라설 것입니다. 아래에 이 화제를 둘러싼 몇 가지 반응을 소개합니다. 이 글은 한 정치학 교수가 바라본 권력 종교 자본의 붕괴 순간에 대한 지적이고 더 날카로운 성찰이다. 한 정치학자로서 이 장면을 마주하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사건이 단순한 종교 스캔들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국가 권력과 비공식 자금이 결합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 균열, 그 균열이 마침내 표면 위로 드러난 역사적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언제나 제도 위에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금의 흐름, 이 권력의 방향을 미세하게 조정합니다. 그 조정이 반복되면 민주주의에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그 껍데기를 찢고 내부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280억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액수가 아닙니다. 그 숫자에는 시간과 의도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신권이라는 점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의 증거입니다. 사용 시점을 계산한 자금은 정치 행위 그 자체입니다. 헌금이라면 왜 은행띠지가 그대로 남아있었을까요? 종교적 신념은 비밀 금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공개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거래는 늘 숨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종교는 이미 정치 행위자로 변질됩니다. 정치학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은 낯선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념이나 담론 수준에 머뭅니다. 현금 다발이 침실 금고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그건 담론이 아니라 물리적 권력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종교의 자유침해 여부가 아닙니다. 불법 자금이 권력 구조에 어떻게 침투했는가의 문제입니다. 국가는 신앙을 보호하지만 범죄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이 원칙이 작동하는지를 시험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발언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행정적 예고였습니다. 정책 언어가 아닌 법 집행의 언어로 읽혔어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무게를 과소평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민법 제38조는 오래된 조항이지만 잠들어 있던 칼입니다. 그 칼이 다시 꺼내진 순간 권력의 균형은 바뀝니다. 종교라는 보호막 뒤에 숨은 조직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법은 신의 이름 앞에서도 중립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자금의 문제는 늘 구조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종교자금 협찬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그러나 포장이 벗겨지는 순간 본질은 동일합니다. 권력을 사고 영향력을 사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속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수년이 걸리던 사안이 단숨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가 시간지연 전략을 거부했다는 신호입니다. 정치적 계산보다 제도적 결단을 택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의 역할 또한 피할 수 없는 논점입니다. 언론은 감시자이거나 중개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의 수혜자가 되는 순간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때 언론은 권력의 일부가 됩니다. 특정 행사의 반복적 중계는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편성은 곧 선택이며 선택은 곧 정치적 행위입니다. 종교 행사가 정치 메시지를 담는 순간 그 경계는 무너집니다. 시청자는 그 과정을 인식하지 못한 채 노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적 세탁의 위험성입니다. 자금은 종교를 거쳐 언론을 통과하며 정당화됩니다. 정당화된 이미지는 다시 정치 권력을 강화합니다. 이 순환고리가 민주주의를 잠식합니다. 정치학적으로 이는 카르텔 현상의 전형입니다. 서로 다른 영역이 이익을 매개로 결합하는 구조입니다. 종교 언론, 정치가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그 순간 제도적 견제는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이번 수사는 그 고리를 끊는 첫 단계로 보입니다.
금고를 연행이는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물리적 금고는 동시에 권력의 은닉처였습니다. 그 은닉처가 공개된 순간 신화는 무너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후의 일관성입니다. 한 조직의 해산으로 끝난다면 교훈은 제한적입니다. 자금이 흘러간 모든 경로가 동일한 기준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제도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늘 말하곤 합니다. 선언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라고 관리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사유화됩니다. 이번 사건은 그 경고를 현실로 보여줍니다. 이 사안을 음모론으로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차분한 제도 분석과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분노는 잠시 통쾌할 수 있으나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결국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주는 감정적 충격은 큽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누적된 불신이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사회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증거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정치 권력은 늘 종교의 상징성을 활용해 왔습니다. 초월적 권위를 빌려 세속 권력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근대 국가는 그 결별 위에서 성립했습니다. 이 원칙이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라는 수단이 선택된 이유도 명확합니다. 사법 절차의 지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시간은 항상 기득권의 편이었습니다. 그 공식을 이번엔 뒤집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이 사건 이후 정치 환경은 달라질 것입니다. 종교단체의 정치 행위는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 역시 협찬과 보도의 경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정치학자의 시선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사건이 예외로 남을 것인가 기준이 될 것인가 기준이 된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한 단계 진화합니다. 예외라면 분노는 다시 냉소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순간입니다. 권력은 언제나 시험받을 때 그 성격이 드러납니다. 이번 시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학생들과 이 사례를 토론하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할 것입니다. 신의 이름을 빌린 권력은 가장 위험하며 법의 이름으로만 제어될 수 있다고 결국 민주주의는 용기의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낼 용기 익숙한 구조를 해체할 용기 이번 사건은 그 용기가 작동한 사례입니다.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정치와 종교와 자본의 관계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권력 질서가 재편되는 출발선입니다. 그 변화의 방향은 시민의 감시와 기억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관객이 아닌 참여자를 요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